시작할게. 자, 유교적 도덕관념인데 이거는 당연히 작가층을 쫙 봐봐. 그러니까 전부 다 작가 이름이 다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작품이 작가층이 전부 다 양반이기 때문에 알겠니? 요게 세 번째 주제의식일 수밖에 없다. 이 특징. 자, 그래서 보통은 유교적 도덕관념의 양반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크게 두 개지. 충과 효인데, 그러니까 요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군들이 있다.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런 군들을 한번 봐두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걸 시조를 보면, 방 안에 켰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건디 눈물을 흘리면서 속 타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촛불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촛불에 촛농이 떨어지는 걸 눈물을 흘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는 여기까지. 자, 우리도 저 촛불 같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요 부분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촛불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하고 뭐가 같아지는 거야? 촛불이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있잖아. 고전 시가에서 시어의 의미를 관계를 물을 때는 내가 두 가지로만 보면 된다. 대비적 관계냐 같은 관계냐 이해됐니? 그러니까 결국 촛불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건데 동일시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보면 돼. 속 타는 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뭐를 흘린다는 걸 보면 돼? 눈물을 흘린다고 보면 된다. 알겠니? 그러면 쌤 이게 왜 충의 관점인가요? 라고 보면 이거는 만약에 안 나오지도 않을 건데 나오면 이 작가 때문에 그래. 알겠니? 이게 무조건 보기 깔아준다. 이게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 때문에 그런 거지. 얘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때 반대한 6명의 신하 중에 그걸 사육신이라고 하지. 그래서 살아있는 신하 6명이 생육신이라고. 그 사육신 중에 한 명이 이게다. 이해됐니? 뭐 박팽년, 유흥부, 하위지, 성산문 요런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성산문도 요런 시조가 있다.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충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종시간인데 이거는 왜 제목이 있냐면 이게 전문이 다 있다. 실제로 이게 한 수만이 아니라 여러 수가 재작년인가 EBS 수능 특강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적이 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요 수가 가장 대표적이라서 한번 보면 자, 반 중에 그러니까 소반 위에 쟁반 위에 홍시가 곱게도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홍시라 홍시 이해니? 그러니까 곱게도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엄직도 하다마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여기서 유자와 뭐가 동일시되는 거야? 홍시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유자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당연히 고사를 깔아준다. 알겠지? 깔아줄 거야. 만약에 물으면. 얘네 육적 회귤이라는 고사가 있거든. 얘네 그러니까 귤을 다 나눠줬는데 다 귤을 먹고 있는데 한 명만 귤을 안 먹어. 그래, 넌 왜 안 먹니? 라고 하니까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결국 이 유자라는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효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잡아가. 근데 봐봐. 품엄죽도 한데 왜 그렇지 않냐라고 하니까 품어가 반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모님이 계신다는 얘기, 안 계신다는 얘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에 대한 뭐를 드러내는 건데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효의 정신을 드러낸다고 보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도 윤선도 견해온데, 자, 요것도 유명한 충에 관한 작품이다. 알겠지? 윤선도가 내가 그 얘기 했었지. 제일 첫 시간에. 당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기에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창작됐다고. 그러니까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요 시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 작품은 대표적으로 윤선도의 유배에 관련된 작품. 이런 여기까지 당연히 올바른 뭔 소리 하다가 유배를 갔겠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이 작품은 보통 유배는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자료로 설명할 때 전라도 쪽으로 많이 간다 그랬지. 근데 요거는 북천가하고 두 개의 작품인데 요게 함경도 쪽으로 아마 유배를 간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보면 자 해볼게. 슬프다 하나, 즐겁다 하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그러니까 딱 봐도 이 둘의 시어가 대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대비라는 걸 알겠지. 슬픈 거하고 즐거운 거하고 의미상으로 반대되잖아. 그러면 똑같다. 옳은지 외다가 뭐야?
그르든지. 그러니까 슬프든지 즐겁든지 옳든지 잘못됐든지 간에. 이해됐니? 이해됐나?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상관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이 슬프든지 즐겁든지 옳든지 잘못됐든지 간에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지. 결국 화자의 태도가 요거지. 그러니까 결국 주변 상황이 슬프든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이 슬프든지 즐겁든지 옳든지 잘못됐든지 한다 가되,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뭐만 한다는 얘기야. 자신이 해야 할 일만 닦고 닦는다는 거.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겠다. 알겠다. 여기서 무슨 태도가 드러나? 굉장히 지조 있는 태도가 드러나지.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랴. 자, 여기서 분별이라는 거 말 그대로지. 있으랴라니까 당연히 표현법은 서리가 되겠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분별할 줄 있으랴라는 건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관계가 어떻게 돼? 내 몸에 할 일하고 여남은 일은 뭐가 되는 건데 이 둘의 일은 뭐가 되는 거야? 대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에 할 일을 나만 하고 내가 이건 신경 쓰고 그 밖에 다른 일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화자가 지향하는 요 앞에 일과 그 다음에 신경 쓰지 않는 이 뒤에 일이 관계가 어떻게 돼? 대비적 관계가 돼. 그러니까 요렇게 시어를 보라고.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고전 시간은 이 글자 자체의 객관적 의미를 묻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화자가 이 둘의 시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야. 여기까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1과 여기에 1은 대비다. 이해니?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일은 화자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일은 화자가 신경 쓰지 않는 거.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할 때 이렇게 실제로 풀 때 정리하면 된다고 그냥. 자, 그 다음 자, 봐. 내일이 망령되다. 미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은 요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일이 망령된 줄 내라 모르겠는가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렇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안다 이 말이야. 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마음이, 요 마음이 내 일을 하는 마음이겠지.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마음이 어리다. 무슨 뜻이야? 어리석다. 왜 어리석어? 왜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을 어리석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뭐되다? 아까 분명히 뭐라고 봤어? 망령되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한테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 결과는 뭐였어? 나왔잖아. 어디 갔어? 유배를 갔어. 그래. 유배를 갈지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이 일을 하는 것 누굴 위한 거라? 그렇지. 여기서 이면 누가 되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충이겠지. 그렇지. 이렇게 보면 돼. 됐니? 그 다음에 여기도 아무가 똑같다 앞에 거랑 누군가가 이거랑 똑같다. 누군가가 아무리 말해도 네가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애가 있겠고 내가 하는 말이 있겠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도 관계는 똑같이 아무가 하고 내가 뭐가 되는 건데? 대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내가 고전 시간은 같으냐 대비적 관계냐 이렇게 파악하는 게 제일 빨라. 답도 거의 문제도 이렇게 출제되고. 됐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말해도 네가 생각해보라 라고 했으니까 화자와 대비적 관계다 라고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추성징요루에 자 여기서 봤지. 루자 딱 나오게 되면 내가 그냥 이거 뭐라 그랬어? 고유명사라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알겠지? 그냥 고유명사야. 뭐뭐 루, 뭐뭐 대, 뭐뭐 각, 뭐 이런 거 했지. 했니? 그러면 추성에 진호루 밖에 울며 가는 저 시내야. 시냇물이다. 그 시냇물이 울면서 간다. 무엇 하리랴 주야에. 여기서 주야는 밤낮이겠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게 문법으로 들어가면 합성어. 됐니? 합성어, 됐지? 그래서 의미상으로 하면 융합 합성어인데 평가에서 장난칠 때 어떻게 쳤어? 밤낮으로. 그러니까 밤낮이 융합이라는 거 하루 종일의 의미를 지니는 거지. 근데 대등합성어로 문장을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그 평가는 실제 답이 나왔었다. 그런 식으로 거기서도 알려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무식하게 외우는 애들은 다 틀려라 이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예문을 보면 밤낮은 전부 융합합성어에 들어가 있거든. 왜냐하면 밤과 낮을 합쳐서 하루 종일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그 예문을 보면 시험 문제에 나왔던 예문을 보면 밤과 낮을 의미한다. 이해된 여기까지. 밤낮이 바뀌어 이렇게 나와. 그럼 그건 진짜 밤과 낮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대등합성어예요. 이렇게 장난친다.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함기가 정말 위험한 거.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게 그 말이 안 통해. 해보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문장을 다 읽게끔 만들어. 어쩔 수 없어 그건. 자, 무엇하리랴 밤낮으로 흐르는가. 됐니? 그럼 이제 시내의 속성을 보자. 시내는 그치지 않고 밤낮으로 흐른다는 건 결국 그치지 아니한다. 이 말. 됐나? 자, 그 다음에 인양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쪽으로 본다. 잠깐만 이제 여기서 나왔지. 결국 시내와 누가 같아지는 건데 화자인나가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임을 향한 내 뜻도 그쳐 안 그쳐? 안 그쳐. 뭐가 같아지는 거야? 속성이 같은 거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뭔데? 임을 향한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건 화자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 언니 여기까지. 신에도 안 그쳐. 나도 임을 향한 뜻이 안 그쳐. 언니 임을 향한 변함없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 언니 그렇게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시조할 때 얘기했지. 일반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종장이 제일 중요하다. 봐라 종장이 대놓고 나오잖아. 언니 그게 중요하다. 화자의 내면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다시 매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자 많고 많고 하고 하고 됐니? 이 부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들내미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지.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부모를 그리워한다. 아까 조웅 씨가 봤지만 부모를 그리워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다. 누가 없거나 부모의 부재거나. 됐니? 부모의 부재는 당연히 뭐겠어? 부모가 돌아가신 거겠지. 그런데 누구의 부재거나 나의 부재거나. 알겠니? 내가 부재한 상황은 보통 뭐겠어? 그렇지, 유배 상황이겠지. 이게 어디에 잘 드러나는 줄 알아? 여기도 잘 드러나고 너희 과정에서 북천가 해봤지. 거기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늙은 노모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계속 당연하지. 자기도 유배를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모 혼자 어떻게 계실 건지, 어떻게 지내실 건지 계속 걱정된다, 이 말이야. 이해했니? 상황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일반.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왜 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네. 똑같이 여기서 기러기가 울고 간다니까 표현법은 뭐겠어? 감정 이입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화자와 뭐가 같아지는 거야? 왜 기러기가 같아지는 거. 결국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관점을 보면 돼? 효의 관점에서 보면 된다. 됐니? 자, 그 다음.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는데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알지. 하늘은 뭐라고? 절대자라고.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면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삼기다가 뭔데 태어나게 했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면 어버이 그리워하는 것도 뭐야? 하늘이 만든 거고 운명적인 거고. 그 다음에 임금을 향한 뜻도 누가 만든 거라고? 하늘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요 어버이의 그리워하는 관점은 뭔데? 효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임금을 향한 뜻은 뭐의 관점이야? 충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결국 효의 관점도 타고난 거고 충의 관점도 타고난 거라는 얘기야.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효와 충이 어떻게 되는 건데? 같아지는 거지. 된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을 원래는 뭐야? 불효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해야 돼? 불충이라고 말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보면 위에서 봐서 효하고 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잊으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불효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효와 충을 등가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된다. 됐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효와 충의 관점이 계속 드러나는 이유는 뭔데요? 뭐긴 뭐예요? 유배가 있으니까. 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이 또 잘 드러나는 작품을 한번 볼게. 잘 봐.
자, 이게 이정환의 비가라는 작품인데, 제목 봐도 비가 슬픈 노래겠지. 됐니? 그럼 상황은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보면 돼. 내일 또 봐야 되네. 오늘도 또 봐야 되고. 최악이다. 저기까지 너희. 안 됐네. 이제 나는 계속 봐도 괜찮거든. 원래 좀 몸에 안 좋은, 마치 눈에 안 좋은 거 오래 보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많이 하던 농담이거든.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 우리 딸이랑 아들 가고 있으면, 안녕. 내가 너희 아빠 친구의 삼촌이라면 맨날 우리 딸 얼굴 가리면서, 아니야, 형이야. 너 싫어. 눈 배려. 나쁜 건 조금만 봐야지. 그 다음에, 한다. 자, 이게 그러니까 첫 수 딱 보면 알 수 있다. 봐봐. 반밤에 혼자 일어 묻노라 이내 꾸망.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야. 꿈에서. 됐니? 그래서 화자가 잠을 깬 거지. 그리고 꿈에서 보는 거야. 누구야? 만리 요양을. 밑에 나와 있지. 각주 이런 건 무조건 달아줘야 되는데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만리 요양 어디야? 청나라의 심양이지. 얘는 여기까지. 누가 이해됐어? 자, 심양을 어느덧 다녀왔는가. 자, 꿈에서 어딜 갔다 온 거야? 심양을 다녀온 거지. 청나라 심양 나온 순간 눈치 때려야 되는데. 역사적 배경. 경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누가 끌려왔어?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볼모로 잡혀갔지. 얘는 여기까지. 누가 이해했지? 그리고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많은 걸 배우고 돌아왔지. 둘 다. 근데 인조가 소현세자를 겁나 싫어했지. 그래서 소현세자가 돌아오자마자 죽었지. 얘는 여기까지. 그래서 복림대군이 효종이지. 효종이 그래서 청나라에서 잡혀서 돌아와서 개빡쳤지. 북벌하자! 이래가지고 북벌이지. 얘는 여기까지. 요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요때 서인들이 마치 신명 배금 정책을 펴다가 금나라가 개빡친 거예요. 원래 후금이었지. 그래서 후금에서 심양에 있다가 청나라로 바뀌면서 어디야? 연경이. 너희 반점 중국집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연경이지. 연경이 지금의 뭐야? 북경이지. 얘네 그래서 청나라 수도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잖아. 북경이라고. 얘네 여기까지. 거기가 연경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저기 옛날 박지원이나 이런 작품들 보면 연경에 다녀왔다. 이 말은 북경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 연경이 북경이야. 반점 이름이 아니라. 아니, 반점 이름 중에 진짜 많잖아. 북경이다. 그치? 그러니까 심양에서 이렇게 북경으로 옮긴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럼 봐.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왔는. 반갑다. 밑에 나와있지. 학가와 선객이다. 그러니까 학가 선객이네. 심양에 잡혀간 소현세자를 가리킨다. 됐지? 그러면 세자에 대한 그림이다. 너희 알지? 세자라는 용어는 왕이 되기 직전에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는 여기까지.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후궁들. 그러니까 원래 비가 있고 그 밑에 수많은 후궁들이, 그러니까 알겠지? 밑에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왕이 될 직전에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군이라고 부른다. 이해니 여기까지. 얘니 이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학가 선객을 침입하다 결국 잡혀간 세자에 대한 그리움이지. 결국 잡혀간 세자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내가 왜 자꾸 이런 호칭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해 주냐면 어차피 네가 볼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 작품에 이런 호칭들이 계속 나와. 그러면 알고 있어야 돼. 세자라는 말은 왕이 되기 직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얘니 그래서 당연히 후사를 정해야지. 맨날 얘기하잖아. 이제 전하 이제 후사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 정해야지. 얘네니 그래야 아무런 물리적 마찰 없이 그대로 계승되는 거 아니야. 님, 자 그래서 세자에 대한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는 건데 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박제상 죽은 후에 내가 할 때마다 하는 농담인데 싸이가 아니라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리 없다. 박제상은 충신이지. 네, 이렇게 보면 된다. 일본에 가서 그렇지.
구해왔지. 밑에 나와있지, 각체. 그리고 본인은 죽었지. 그리고 요것과 관련된 게 하나가 더 있지. 박재상 부인이 박재상을 그리워하다가 돌이 됐지. 얘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리워할 망자에 안에 부자를 써서 그리워하는 아내다라고 해서 뭐야? 망부석인 거야. 그렇지. 그렇게 연결돼. 이게 신라 때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박재상, 그래서 부부잖아. 아비 부자에 아내 부자잖아. 됐니? 자, 그 다음에 박재상 죽은 후에 임의 시름 알 리 없다. 자, 충신이야. 이역춘궁 어디겠어 이거는. 청나라 심양을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누가 모셔오겠는가? 결국 그 말은 뭔데? 박재상과 같은 지금 현재 충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의 취술령 기호는 당연히 여기서 보면 박재상이 되겠고, 괜히 몰래 슬퍼한다는 건, 못내 슬퍼한다는 건 결국에는 지금은 위에 아까 분명히 일수를 보면 세자가 잡혀가 있는 상황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은 박재상과 같은 충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충신이 없는 것에 대한 한탄이.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하가 많다라고 했지. 하 많아라. 그러니까 많다. 신고한 괴로운 화친. 이거 뭔지 알지? 정조란 때 어쩔 수 없이 화친을 맺었잖아. 맞아 안 맞아? 얘네 여기까지. 우리 이 정도는 다 알잖아. 자, 그 다음에 신고한 화친을 누구를 두고 괴로운 화친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가? 얘네 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지. 슬프다. 조굴이 이미 죽으니. 그리고 여기서 무시는 다 봐도 뻔하지. 무시는 뭐 하는 사람인데? 싸우는 사람이야. 근데 화자가 조정을 보니까 싸우는 애가 이렇게 많아. 근데도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화친을 맺냐 이 말이야. 이해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슬프다. 조굴이 이미 죽으니 밑에 나와있지. 충신이고. 조굴이가 이미 죽었으니 참승. 높은 이로 위해 수레에 같이 탈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다 봐도 알겠지. 청나라에 뭐한 거? 굴복한 거에 대한 한탄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굴복했으니까 볼모로 세자와 대군이 잡혀간 거지. 알지? 삼괴구 고두리. 자, 그 다음에 구중달발. 됐어. 이거 나오면 그냥 구중 이렇게 나와서 됐다. 구중궁궐이라고 하거든. 이거 누가 계신 곳인데? 임금이 계신 곳이다. 구중궁궐이라고 해. 그래서 북벌 나오고 구중 나오는데 임금이 있는 곳이야. 됐니? 자, 그래서 임금이 있는 곳에 달 밝은 밤에 성녀, 밑에 성자니까 당연히 임금이겠지. 임금의 염려가 많은데 이역풍상의 학가인들 이주소냐 누군데? 여기서 임금의 염려는, 여기 첫 번째 이 임금의 염려는 성녀라고 했으니까 이 염려는 누구의? 아들에 대한 뭐가 되겠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밖에 억만창생 나왔으니까 백성이다. 억만창생을 못내 분별하시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거 걱정하다겠지. 그러니까 결국 임금은 아들이 잡혀간 상황에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백성들도 걱정해야 하고, 결국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게 이거지. 이걸 모은 게 성녀 일정마다. 그러니까 임금의 염려가 얼마나 많겠는가. 됐어 여기까지. 됐니? 그걸 또 누가 걱정하는 건데? 신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염려가 많을 임금에 대한 신하의 염려지. 그러니까 이해됐지? 임금 얼마나 힘들겠노 라고 신하가 걱정하는 거지.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 이것도 어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걸어. 아는 일 없으니 그 안이 무슨 말인데? 풀은
지금 현실 정치 상황이랑 뭔 상관이 있어, 없어? 그냥 풀이야. 아니, 풀은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든 이 나라가 뭐 엉망이 됐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그리고 자라나는 것도 그냥 비가 내리면 저절로 자라나잖아. 그런데 봐, 우리는 너희만 뭐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두 개가 대비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봐. 됐니? 그럼 여기서 풀은 아무 걱정이 없잖아. 너희 그런 생각 하잖아. 유치원생들 지나가면서 보면 뭐라 그러면 좋겠다. 공부도 안 하고 막잖아. 똑같다고. 내가 너희 보면 어때? 좋겠다. 알겠니? 모든 건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좋겠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풀은 화자에게 뭐가 되는 건데? 화자에게 뭐가 되는 건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야. 우리는 너희는 뭐 못할 화자 점수 나왔잖아. 싫음겨워한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힘겨운 상태인데 너희는 아무 생각 없어. 그래, 저절로 길어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풀과 화자가 뭐가 되는 건데? 대비.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수 보면 조그만 이 한 몸이 당연히 누구겠어? 화자다, 화자. 무조건. 자,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라고 했지. 그러면 결국에는 화자는 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겠지. 됐니? 그러니까 어디가 서울이지? 됐니? 그리고 서울이라는 지명은 알겠지? 수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화자의 혼란스러운 심리상. 상황을 보여주겠지. 그래서 바람에 지나는 낙엽 같아 갈 길 몰라 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건불은 낙엽 따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건불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지, 화자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요거하고 이게 문제가 실제로도 출제됐는데 뒤에 풀어보면 여기서 건불은 누구를 비유하는 건데? 화자와 뭐 되는 소재인 거야? 동일시 되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갈 길 몰라 한다니까 결국 요 구수는 뭐를 얘기하는 건데?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얘기해. 맞나? 요렇게 돼. 지금 자기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람 불며 휩쓸려 다니는 낙엽과 같은 상태라 이 말이.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거는 쉽다. 이건 앞에서 했던 거야. 이렇게 이제 자연과 충의 콜라보라고 알겠니? 그래, 이거는 꼭 한번 봐둬라. 그래서 이거 좀 꺼도 되겠지? 응.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눈 감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언니, 다 보여? 내가 옛날에 얘기 안 했나?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하시던 말씀이 다 보인다. 난 그게 제일 궁금했다. 어릴 때부터. 진짜 다 보일까? 근데 나도 20대 후반에 교단에 서봤지. 다 보여. 자, 그 다음에 진짜 다 보여. 뭐 하는지. 자, 그 다음 됐니? 아니 조금 여유가 생기면 처음에 1년차 때는 어떤 교생 아직도 기억나요. 내 인생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뭐 엄청 많은데 하나가 교생 나갔을 때 그 얘기 안 해줬나? 교생을 나가려면 한 두 지문 두 바닥밖에 안 가르치거든? 처음에 교생 나갈 때. 근데 그 두 바닥이 너무 긴장되니까 일주일 내내 수업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글자는 작게 적혀 있지.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적다 보니까 교과서 글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30분 동안 거의 당황해가지고 애들은 전부 이렇게 그때 내가 남고를 갔거든. 차라리 여고였으면 그나마 호응이라도 좋을 건데 불쌍해서 들어라도 주잖아. 여기서 연민이라고 있어요. 남들 그딴 거 없지. 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는 정말 남자 뭐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장면, 공기, 분위기 생생하게 기억나. 그리고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수업 자체가 안 되는. 아직도 기억나네. 자,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진짜 하나하나 보는 거야. 자, 강호의 봄이들이 뭐 이거는 다 했으니까 요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부분이지. 됐지? 그러니까 자연에서 봄에 노는 모습 나오고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임금 때문이다. 그렇지.
네, 정말 많아. 정말 많아. 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제목 봐봐. 아니, 제목 봐, 제목. 제목이 뭔데? 강호 연군가야. 강호에서 뭐 한다고? 임금을 그리워한다. 끝난 거지. 밑에 여기까지. 그렇지. 화자는 어디에 있어? 자연에. 근데 누굴 그리워한다고? 임금을. 끝난 거. 제목 딱 보는 순간 바로 돌아가야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맑은 하늘, 달 발건을, 달 딱 떴지. 그럼 일장금을 빗게 하고 악기 하나 타야지. 노래 타. 양춘곡을 타니까. 임양한 시름이. 그러면 여기서 양춘곡의 노래는 어떻게 써? 임을 향한 걱정이 곡조마다 나타난다고 했지. 굉장히 밝고 경쾌하겠어? 구슬프겠어? 그렇지. 요렇게 시험 문제 묻는다고. 얘는 여기까지. 아니, 맞잖아. 우리가 양춘곡이 어떤 노래인지 뭐 궁금하나? 안 궁금하지. 우린 밤양갱만 알면 되잖아. 아이가? 어쨌든. 얘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시절이 하수상하니 요거는 조금 알아둬라. 알겠지? 이건 부정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정치 상황도 되고, 알겠니? 그 당대 당면한 상황도 되고 어쨌든 상관없어. 시절이 하수상하다는 건 이 그때의 화자가 처해 있는 요 당대의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둘 데 없다. 교목은 굉장히 굳세고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한다. 이것과 관련된 이육사의 작품도 있지. 실제 평가는 출제됐고 교목이다. 알겠니? 굉장히 굳세고 큰 나무를 얘기해. 교목도 옛날과 같고 신화도 그렇게 봐봐. 나무들도 똑바로 서 있고 신하들도 그득하고 그런데 의론이 여기저기 하니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는 여기까지. 그렇지. 맨날 너희 사극 보면 뭐 나와? 우리 반대편에 서 있지. 그럼 여기선 찬성하옵니다. 이러니까 이쪽에서 뭐라 그래?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 알지. 지금 우리나라 국회만 알지. 여기까지 똑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굉장히 전통 있는 거야. 몇백 년째.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삼민육간에 이것도 봐봐. 삼민에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데? 자연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 이제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늙고 병든 몸을, 이 누구겠어? 누군데? 화자지. 근데 이것도 어떤 표현이라고 보면 돼?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리지. 여기 세상은 어딘데? 속세. 그럼 어디로 들어왔다는 얘긴데? 자연에. 그래서 조그만, 내가 그랬지. 화려한 집 짓고 산다 그랬어. 굉장히 소박한 집 짓고 산다 그래. 그래, 조그만 초당을 바라봤잖아. 다 똑같다니까. 됐니? 3일째 제일 편해. 이틀째 제일 힘들고. 난 몇 년째 해보고 있으니. 근데 3일째 되면 이제 조금 알지. 좀 차려졌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나마 공부할 준비가 된 거야. 됐니? 여기까지. 조그만 초당을 시내에 일으켜서 세우고, 목전에 눈앞에 보이는 소나무 대나무 봐봐 내 벗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태도를 들어?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들어. 그렇지. 자, 그리고 살림에 들어온 지 오래 이 세상사를 모른다. 이건 뭔데? 속세와의 뭐를 드러내는 건데? 단절. 그래. 다 작품 다 바뀌는데 해석 다 똑같지. 그 다음에 홍진 나왔다. 어디야? 그래. 됐지. 우리 사촌형 아니라 어제 봤는데. 야, 그래서 얼마나 가렸는 거. 속세와의 뭐를 얘기하는 건데? 단절. 그러니까 봐. 근데 물 외, 이건 어디겠어? 자연이겠지. 물 외에 뛰어든 몸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이지. 자연에 있는 자신이 본 은혜를 갖기가 어렵다. 여기서 은혜는 당연히 누구에 대한 은혜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관점을 드러내는 건데? 그렇지. 아니, 겁나 많다고. 이게 대충 끌고 온 거야, 야. 진짜. 아, 그 다음. 강산풍을 거느리고, 이건 했으니까, 멸망전가는. 이건 했지. 작년에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자연에서 잘 지내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임금 때문이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적 도덕관념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라인,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있다. 이게 작가가 다 양반인데 요런 구매의 작품들이 있어. 아예 그러니까 유교적 도덕관념. 자, 요 당시에 유교적 도덕관념.
이라고 하면 이건 뭐라는 건가? 인간의 태도지. 알겠니? 결국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네가 인간이라면, 적어도 네가 신하고 양반이라면 임금에 관한 충과 부모에 관한 효나, 이행 여기까지, 그리고 여성으로서 가져야 될 지조와 절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그래서 실제로 유교사회에서 가장 강조한 게 충효열이거든. 이행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런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를 누구에게? 양반의 관점에서 이해되니?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이해된 여기까지 전파하기 위한 작품이니, 요 대표적인 작품이 주세붕의 오륜가와 정철의 훈민가다. 이해된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 하나가 더 있거든. 한 2개 더 있는데 그거는 수능 특강에는 2번 나왔다. 실제로도. 똑같다.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후손들, 자녀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유교적 태도를 좀 가져라 라고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작품이 봐라. 지배층이 백성을 뭐하고? 계몽하고 교화하기 위한 거지. 했니? 우리 주세붕 하면 유명한 거 하나 있지. 뭐야? 주세붕 하면 서원과 관련돼 있지. 백운동 서원. 그래서 그 이후에 풍기 군수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왕이 다시 군수로 와서 소수서원으로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운동 서원이 유명한 이유가 하나지. 뭐야? 최초의 사액서원이. 사액서원이 뭐야? 임금이 면세해주고 물자를 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닌 이제 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라 라고 해서 면제시켜준 거지. 이거를 이제 4대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건데, 지방의 양반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야? 서원이 엄청나게 늘어. 사액, 임금이 직접 내려준, 현판을 내려주는 거야. 된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서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렇지. 세수가 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군역도 물란해지기 시작하고. 이해니? 누가 이해됐니? 왜? 그래서 돈 좀 있으면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건데, 서원으로. 그렇지. 유생이 돼버려. 서원에 소속된 학생들 유생이라고 부르지. 유생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럼 군대 안 가는 거야. 지금이랑 다를 게 없지. 된 여기까지. 진짜 있잖아. 역사를 쫙 공부해보면 다를 게 없어. 그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지. 물란해지기 시작해서 막판 가서 흥선대원군이 개빡치고 다 없애라. 됐니? 요게 출발이지. 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한다. 자, 사람마다 봐라. 사람마다 이 말씀 들어라.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여기서 봐라. 여기 사람과 여기 사람 맥락상 다르지.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뭔데? 외면적인 인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양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아니다. 결국 여기서 사람은 뭔데? 뭐를 갖추지 않은 거? 이 말씀을 이해되니?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국 이 말은 뭔데? 이 말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애는 사람이 아니다. 결론 뭔데? 이 말씀을 꼭 뭐해라? 이 말씀을 꼭 뭐해라? 들어라. 그렇지. 뭐를 부여하는 건데? 이 말에 대한 뭐를 부여하는 건데? 당위성. 결국 이 말씀이 없으면 넌 인간이 아니다. 이해된 여기까지. 결국 이 말을 알아야, 듣고 배워야 네가 인간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객관적 해석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내는 게 네가 해야 될 작업이야.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해했니?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맞잖아. 이 말씀 잊지 않고 배워야 된다. 왜? 이걸 배우지 않으면 뭐가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 이걸 배워야지만 네가 뭐가 된다? 진짜 사람이 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배워야 될 당위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목 자체가 뭔데? 오륜가지. 오륜. 알지? 삼강오륜이지. 그렇지. 이해됐니?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쉽다. 그리고 굉장히
표면적으로 주제가 그냥 대놓고 나온다. 그래 알아듣기 쉽지.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듣지. 내가 지금 눈치 없는 아들.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놓고 말해줘야 된다. 특히 남학생들 대놓고 말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니 결혼한 내 친구들과 가끔 얘기를 해보면 어제 이틀 전인가 그 너희 수업 끝나고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고향 내려왔거든. 그래갖고 잠깐 보러 온다고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길래 알았더라고. 태우러 온다길래 딱 타고 왔는데 둘이 또 앉아서 얘기하는 거 똑같다. 그다음 똑같아.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진짜 얘기해줘. 돌려서 말하지 마. 쓰레기 버리면 돼. 내가 그렇게 말해요. 진짜 다른 생물이거든. 남자와 여자는. 근데 그걸 알겠지. 알잘딱까시 세니까 불가능하다. 그냥 대놓고 말해줘.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쓰레기 버려. 응? 그거 아예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 요새 유튜브 쇼츠에 그런 게 많대. 남자란 생물은 맞아. 직접 말해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직접 말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말하기 전에 알아서 딱 잘하면 어떡하니? 그럴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그치? 난 차라리 그냥 옛날에 그걸로 많이 싸웠거든. 처음에 같이 살 때. 맞잖아. 얘는 평생 딴 집에서 살고 나도 평생 딴 집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준 적 있다. 우리 서로 다른 환경에서 30년을 살아왔다. 근데 어떡하냐. 잘 맞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자. 그래서 시켜라. 말로 대놓고. 미안해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새는 대놓고 시킨다. 잘해. 자, 그 다음. 그리고 요새 나도 진화했지. 그러니까 나갈 때 그냥 하나 뭐 있으면 그냥 들고 나가.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꼭 항상 해주는 말이 있다. 고맙다고. 그렇게 서로 당연한 게 아니야. 서로,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야. 그렇게 하면, 솔직히 관계가 조금 건강하게 오래가. 내가, 연애에 관해서 할 말은 없다. 얼굴이 당연히 연애에 관해서 할 말이 있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선생님, 얼굴만 잘생기면 쉽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으니까. 얘들이 나는 거의 미국의 보복관세급이다. 알겠니? 못 들어가. 여기까지. 근데 내가 어쨌든 한 사람과 이렇게 오래 지내보고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거든. 이렇게 서로 재밌게 잘 지내는 오래된 관계를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 고마워하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해주는 행위가 당연한 것이 아닌 고마워하면 좀 오래 가. 애들이 제자들 가끔 물어볼 때 있거든. 그렇게 좀 쌤, 그렇게 오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고마워하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 내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바이 한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됐구지. 어머님 날 기르시니. 끝났다. 자, 그냥 하자. 뭔데? 또, 얘를 끝낼게. 아니, 아빠, 엄마 나왔는데 그럼 뭔데? 효지. 됐어. 자, 그 다음에 한다. 다음 거. 종과 주인을 누가 만드셨나? 이거 뻔하지? 이게 뭐겠어? 신이지, 신. 근데 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됐나? 그래서 봐.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하니. 이거 나왔잖아. 속이지나 맙시다. 그렇지? 그러니까. 됐나? 그럼 선생님, 벌과 개미는 왜 나왔는데요? 비유지, 비유. 위에 거 이거. 종과 주인의 관계가 벌과 개미에 빗댄 거지. 벌, 뭐가 있어? 여왕벌. 개미, 여왕개미. 그러니까 계급이 형성돼 있죠. 됐나?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임금과 뭐의 관계로 봐도 되는 거야? 신하의 관계로 봐도 되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봐도 돼. 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지압이 끝났다. 된 여기까지. 지압이, 그러니까 뭔데, 이거는. 남편에 대한 공경이지. 이게 실제 한자 성어가 있다. 거한 재미라고. 밥을 이렇게 눈썹 위에 올려서 준다고. 얘는 여기까지. 저기 이거 가르칠 때마다 내가 항상 애매할 때가 있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요새 시대에. 대님, 남편이 말같지도 않은 얘기하는데, 우리 집 와서 한번 볼래? 어떻게 사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했나? 아빠들이 화장실 오래 가 있으면 그냥 이 그러려니 해라. 아버지 장이 안 좋으신 거 아니야? 거기 제일 편해서 그래. 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옛날에 이경규가 한 말이 이해 못했다. 자기는 화장실이 제일 편하대. 이해 못했어. 그 당시엔 이경규가 40대고 내가 한 20대인가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랬는데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지압이 밥 갈러 간데 밥강줄에 이고 가서 밥상을 들 때 눈썹에 맞추니까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님이나 다르시가. 그러니까 손님 대하듯이 남편을 이렇게 대하라 이 말. 그만큼 공경이 대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 형님 나왔다 끝났어 됐니? 형제간에 뭐를 얘기하는 건데? 우애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다. 훈민과도 마찬가지. 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거든. 정철이 지었다. 이것도 똑같다. 결국 백성들에게 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관념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 그래서 여기까지 형제가 불화 화목하지 아니하면 개돼지다. 됐지? 이것도 비유지. 개돼지에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불화하면 개돼지다. 결론은 개돼지가 안 되려면 불화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야. 그날 화목해라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늙어 끝났다. 어른에 대한 알겠지? 공경이. 그날 됐어. 저기 육수 잘 배워도 됐니? 육수 좀 잘 봐도 알겠니? 이놈의 자식들아. 어른에 너거 둘이 합쳐도 내가 나이가 많잖아. 자, 그 다음에 훨씬 더 그 다음 됐니? 자, 됐어? 누가 이해됐나? 여기까지가 유교적 도덕관념의 주제의식을 다룬 작품 훈의 라인업들이다. 됐죠? 여기까지.